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 첫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대구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센터에서는 법률과 금융 등 각 분야의 종합 상담뿐 아니라 각종 지원 정책 연계까지 한자리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이후 달서구 죽전동과 남구 대명동 등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남구에 사는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 누적 건수는 453건에 달합니다. 이들이 대구시에 줄곧 요구했던 대책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 상담센터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위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분들께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드디어 대구시청 상급청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생긴 건 대구에 첫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난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과 법률 상담, 그리고 여러 지원 정책까지 한자리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대구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수도권 대비해서 피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는 TF로 충분히 이제 가동을 했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됐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대구시의 센터 운영이 늦긴 했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깡통전세 피해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모두 가서 상담도 받고 필요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좀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해 지원센터를 좀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농업의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도시농업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서구 상인동에 대구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신축한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부에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스마트팜이 조성됐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빛과 온도, 습도 등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실내에 있다 보니 인공 조명이 태양이 되고 영양분을 머금은 무기양액이 토양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상인 스마트팜은 미니 로메인, 버터헤드와 같은 상추 계통의 채소를 재배해 지역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공급합니다. 달서 상인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채소 브랜드는 달팜으로 사계절 내내 고품질의 채소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내 수경 재배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의 기호에도 적합한 채소입니다. 채소를 팔아 얻은 수익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다시 투입됩니다. 상인 스마트팜은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해 스마트팜 운영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구직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서구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도시형 농업인 스마트팜이 개관한다는 걸 들었고요. 기회가 주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열정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달서 상인 스마트팜은 수직 농장 형태의 8단 복층 구조로 대구 지역 스마트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직거래는 물론 현장 관람이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정부 인증 스마트 도시입니다. 달서 상인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농업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 스마트팜은 앞으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와 스마트 스토어로 활동 무대를 넓힐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달팜 특유의 신선함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들녘에선 본격적인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농기구와 자재값이 크게 오른 데다 수입쌀 여파로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조윤지 기자가 수확이 시작된 경기 시흥 호조벌을 다녀왔습니다. 시흥 도창동 호조벌 들녘. 뜨거운 볕 아래 콤바인 한 대가 부지런히 오가며 연근 벼를 수확합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지난 5월 초에 심은 조생종 품종인 진옥벼로 쌀알이 맑고 밥맛이 뛰어납니다. 모내기 후 약 4달 만에 첫 수확.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올해 햅쌀 수확량은 예년보다 20에서 30%가량 줄었지만 농민들은 잠시나마 보람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죠. 봄에 일하고 수확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배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걸 떠나서 수확할 때는 누구나 농민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봤을 때는 태풍이 안 오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생정은. 수확의 기쁨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농사 여건에 걱정도 큽니다. 농기구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입쌀로 인해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은 흉년대로 또 힘들고 풍년은 풍년대로 힘들고 우리나라도 쌀 수입하는 것 같은 경우 이 밥상용 쌀이 아닌 가공용 쌀 이런 쌀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도 살아야 되는데. 시흥시의 벼 재배 농가는 모두 1,700여 곳.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기온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항공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쌀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로 항공 방제를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입 쌀과 이상 기온으로 갈수록 힘든 국내 쌀 농가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갈 햅쌀 추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묘를 무연고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대신해 벌초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초기 날이 닿는 곳마다 무성했던 풀들이 잘려나가고 숨어있던 작은 봉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 못하고 옮겨진 무연고 묘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무연고묘 벌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연고를 하고 보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참 하고 갈 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해냈구나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편안히 계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 합해갖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하고 갑니다.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이 이날 새벽 5시부터 작업한 봉부는 300기가 넘습니다. 이마에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새마을이 이거 말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읍에서 이런 또 무연분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새마을이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이 무연분모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 있을 무연고묘. 새마을의 회원들의 온정 덕분에 올 추석엔 쓸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서대구역에서 죽전역을 거쳐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운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서대구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남부의 교통관문인 서대구역입니다. 이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0개지만 대부분 동서로 연결할 뿐 남북을 오가는 노선은 단 2개뿐입니다. 이 때문에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역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일단 가는 게 그 버스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배차 간격이 20분, 25분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버스 하나 기다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다른 버스가 있는 뭐 방안이 있거나 뭐 지하철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여기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서대구역에서 죽전역을 거쳐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DRT, 즉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합니다. 고정역 3곳에 중간에 정차하는 승강장 3곳을 합해 모두 6곳에 정차하며 운행 간격은 15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짐을 옮겨주는 로봇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앱이라든지 웹을 이용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나 이곳에서 타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응답해서 수요 응답형으로 그 가상역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용 요금은 저희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또 환승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 건 신서혁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에 이어 3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면 그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서대구역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올 연말까지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내년 초쯤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와 관련해 경기 지역 곳곳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내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 주변.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당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기 마련.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만 남아있어 유모차 등을 끌고선 아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으로 좀 몰아서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냥 겨우 한 사람 다닐 정도로 유모차는 전혀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워놓을 때 좀 정돈을 잘해서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견인하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불법 주차를 현장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체와 그리고 사용자와 그리고 행정을 연결하는 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생길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계획이고요. 수원시는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 5월 달서구 도원동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건축주가 착공계의 취하를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원지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인근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환경단체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원질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건축주가 최근 관할 지자체에 착공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착공계 취하는 스스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하원이 들어와서 취소를 한 거고요. 착공계를. 건축 허가 자체는 나중에 2년이 지나면 취소 대상이 되는데. 착공계 취하는 건축주가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착공 허가 조건에 학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업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여러 분 왔다가 가셨는데 이 자체가 학교에 너무 큰 피해가 있고 학생들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저야 여기서 뭐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착공계는 취하됐지만 건축 허가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지금도 건축 허가 취소를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공은 취하됐지만은 근본적으로 골프장 허가했는 거를 저희들은 골프장 허가를 완전 취소될 때까지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할 겁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20m도 안 되는데 골프장에 들어선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해 다시 착공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강 수변공원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대구 시민공원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착공을 막아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자연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앞세워 건축주로부터 착공계 취하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BTV의 역할이 컸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편에서 힘을 보태 주셨고요. 언론계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지만 특히 BTV에서 매번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각 언론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2년) 동안 붙잡힌 전세 사기 사범이 8,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전세 사기 단속을 펼쳤는데 모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4,100여 건의 거래에서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련해 임대인 등 1,400여 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0,0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323가구 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000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1,7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3가구 증가했습니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파워풀 캠페인이 30일 남구 봉덕초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경찰, 교육청 등 8개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교통협력단체가 참여해 학교 앞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대구시 등 관련 기관들은 이 캠페인을 계기로 스쿨존 내 후면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린이 통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이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행복 두끼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이 하루 최소 2끼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이 사업을 위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달성군은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12개월 동안 총 1,400씩을 지원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에 대합실 포장 정육 판매점을 개장했습니다. 정육 판매점은 역사한 유휴 공간이었던 매표소 자리에 마련됐으며 공개 경쟁 입찰 후 육가공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서구청이 내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서구청 앞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 중 사선의 일부 구간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달서구 송현동 든들 행복마을 빌리지 조성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송현 복합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A동은 경로당과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B동은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과 재활용 작업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춘 어게인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달성군 구지면 유살리를 찾아가 경로당 회원 10명에게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 법안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대구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작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